직장 생활을 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각자 체질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들을 하나씩 익혀 나가게 됩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체질이다 보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이 많이 해본 편인데요. 격렬한 운동이나 명상은 기본이고 최면 상담사 자격 프로그램까지 이수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끝에 괜찮은 방법을 하나 터득했는데요. 제가 효과를 느끼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효과 만점의 스트레스 완화 비법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직장인 대상 설문을 해보면 술을 마셔서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답변이 항상 랭킹 1, 2위를 차지하는데요. 술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술 깬 후의 숙취와 이후 심리적, 생리적 변화까지를 고려해보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음을 하면 스트레스 내성과 관련된 심리적인 기초 체력이 취약해지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받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명상도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실제로 명상은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내외 여러 유명 병원에서 환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통증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상의 가장 큰 단점은 그 효과가 강렬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명상을 한 사람이 아니면 그 효과를 강하게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남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계속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이런 단점이 없이 바로 효과 체감이 가능한 방법인데요. 그건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걷기 명상입니다. 명상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그냥 걸으시기만 해도 되고 명상에 익숙하신 분들은 명상을 하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사실 걷는 것 자체가 오래전부터 명상의 중요한 분파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강둑이 있는데요. 강둑 산책로를 쭉 따라가면 편도 1.6km 정도 됩니다. 돌아오는 것까지 하면 3.2km 정도 되는데요. 이 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들 걷는 속도가 보통 시속 4km 정도이기 때문에 3.2km는 천천히 걸으면 딱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제 경우엔 걷기 명상을 시작하고 한 40분이 지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머리가 하도 복잡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강둑을 천천히 따라서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갈 때는 머리가 복잡하게 얽혀 찌뿌둥했었는데 오면서부터는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느낌이 참 좋고 신선해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걷곤 했는데요. 희한하게도 걸을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지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의지가 솟아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 싶어 실험 삼아 걸어본 적도 몇 번 있었는데요. 30분까지는 별 효과가 없다가 한 40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예외 없이 효과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걷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의 반 정도,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를 통해 몸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자아를 인지하는 기능도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때가 나타나는데요. 이 순간이 지속이 되면 몸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원래 이 순간을 표현했었던 것들이 많은데요. 독서 300행 할 때 산매가 이런 순간을 의미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산마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옮겨놓은 말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를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할 땐 몰입이라고 합니다. 칙센트 미하이가 쓴 몰입 혹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은 이 상태에서의 행복함과 집중력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 쓴 책입니다. 무라일체라는 용어도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 상태가 되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몸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긍정 에너지와 관계된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이 호르몬들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뭔가 해봐야겠다는 의욕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힘들 때 술을 마시다 보면 갑자기 용기가 솟으면서
조증 상태로 전환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음주 초기에 알코올이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호르몬들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술로 업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전보다 더 나쁜 우울감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 우울감이 크신 분들은 술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명상을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사실 더 어렵고 효과도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으려면 요령이 필요한데요. 명상 전문가들은 코와 윗입술 사이인 인중에, 여기입니다. 인중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5분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즐거운 생각 이것저것 아무거나 생각해도 괜찮고요. 고민거리 하나를 골똘히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저의 경우엔 달리기나 사이클 같은 단순 반복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편이라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 좀 익숙한 편입니다. 걸으면서 골격과 근육이 움직이는 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걸으면 적은 에너지로 부드럽게 걷는 게 가능하구나 하고 집중을 할 수가 있는 편이어서 호흡에 집중하지 않고 몸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며 걷는 편입니다. 어떨 땐 회사 기획서의 스토리라인을 짜거나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과 해법 고민에 집중하면서 걷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1시간 정도 걷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무언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는 의욕이 솟는 신선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